5학년 2학기 3단원 합동과 대칭하고 있습니다. 6번부터는 선대칭 도형을 해볼 건데요. 선대칭 도형이란 무엇일까? 우선 정의를 보면요. 한 직선을 따라서 접어서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에요. 네, 이때 그 직선을 뭐라고 하냐면요.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접어서죠. 앞에서 우리가 합동인 거를 얘기를 할 때에는 잘라서 그 두 도형을 만들었어요. 어떤 도형을 가지고 어떤 선을 따라서 잘랐을 때 그거를 이제 뭐 뒤집기도 하고 돌리기도 하고 해서 완전히 겹쳐지면은 그거 자체로 그냥 합동이 됐어요. 그런데 선대칭 도형은 조금 더 제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면 안 되고 접기만 해서 완전히 겹쳐지는지를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면 이건 선대칭 도형이고 그때 그 접은 선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대칭축이라고 합니다. 예, 됐죠? 예, 7번. 다음에 각 삼각형이 선대칭 도형인지 알아보고 대칭축을 찾아보자 했어요.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삼각형이 있는데요. 지금은 변의 길이가 6cm, 8cm, 10cm 다 다르죠. 그래서 그냥 삼각형이에요. 일반적인 삼각형. 예, 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다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를 뭐라고 해요? 정삼각형이라고 하죠. 변의 길이가 세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것은 양각이 두 개의 각이 세 개의 각 중에서 두 개의 각이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삼각형의 성질이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은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데 변의 길이가 다른 하나의 변. 그 양각이 크기가 같았죠. 예. 그래서 이건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대칭축을 한번 찾아볼게요. 대칭축이라는 거는 뭐라고요? 접어서 완전히 겹치게 하는 그 선이 있는지 그걸 찾는 거예요. 자, 그냥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다른 것은 우리가 뭐 요렇게 접는 거니까 점선 표시할게요. 뭐 요렇게 해도 양쪽이 겹쳐지지 않죠. 그죠? 요렇게 접는다든지 뭐 요렇게 접는다든지 모양이 달라요, 양쪽이. 그래서 겹쳐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정삼각형의 경우에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중앙으로 여기 수직이 되게끔 또 이쪽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개의 대칭축이 있을 거고 이등변 삼각형의 경우에는 우리 아까 합동인 도형할 때에도 이등변 삼각형은 잘라서 직각삼각형이 됐잖아요. 여기 이런 거 자르기를 위치에서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인데 자르면 두 개의 삼각형이 겹쳤을 때 완전히 겹쳐진다. 근데 여기 선대칭 도형에서도 그 자르는 거 대신에 그냥 접어서 포개지죠. 양쪽이 같잖아요. 여기가 수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한 개. 그 다음에 정삼각형은 세 개가 나오겠죠. 꼭지점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그어지니까 양쪽이 접는 선 양쪽이 완전히 겹쳐질 거예요. 그냥 삼각형의 경우에는 0개. 자, 대칭축이 0개라는 의미는 임의의 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다 아니다. 예, 선대칭 도형이 되려면 대칭축을 적어도 한 개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은 선대칭 도형이죠. 이건 선대칭 도형입니다. 정삼각형은 대칭축이 몇 개예요? 3개나 있죠. 3개. 예, 한 개 이상만 있으면 이것도 선대칭. 예, 요거는 아니고요. 예.
자, 8번. 다음에 각 사각형이 선대칭 도형인지 알아보고 대칭축의 개수를 알아보자. 그랬어요. 선대칭 도형인지를 알아보려면 대칭축을 적어도 한 개는 찾아야 되죠. 첫 번째 사각형은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 개수가 몇 개인지 찾아야 돼요. 대칭축이라는 거는 접기만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요. 이렇게 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으로 접어도 정사각형은 이쪽 두 개를 접었을 때 그 경계선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겹쳐지겠죠. 이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사각형의 경우에는 4개가 있어요. 4개. 이렇게 4개다. 이렇게 4개. 예. 그죠? 이렇게 4개. 자, 여기 하나, 가로선 하나, 둘, 그 다음에 대각선 2개 해서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직사각형이거든요. 예, 직사각형은 아까 그 합동인 도형을 만드는 자르는 선이 몇 개가 나왔어요? 자르는 선이? 예, 4개가 나왔죠. 이거 6번이잖아요. 6번. 6번의 경우에 4가지가 나왔죠. 예, 그 이유는 뭐라고 했죠? 예, 합동인지를 물어봤잖아요. 합동인지. 합동인지를 물을 때에는 자를 수 있다. 그래서 자, 자르면 잘라서 이걸 돌린 거죠. 돌렸을 때 포개지니까 이건 합동이에요. 직사각형.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대칭 도형을 찾을 때에는 접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접었는데 겹쳐요? 안 겹치죠? 그러면 이 대각선은 직사각형의 대각선은 대칭축이 될 수 없어요. 그 차이점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그 합동인 거 찾을 때에는 자르는 선이 4개가 나왔는데 이 선대칭 도형에서 대칭축은 2가지밖에 없죠. 가로선하고 세로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평행사변형이에요. 이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의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가로선 당연히 안 되죠. 이렇게 가로선이나 세로선이나 가로선 이렇게 안 되죠. 접었을 때 포개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보니까 대각선은 혹시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접어봤어요. 안 겹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은 이쪽 긴 쪽이죠. 대각선. 한번 겹쳐봤어요. 접어서 겹쳐보니까 어때요? 겹쳐지지가 않죠. 이 C가 A에 가서 딱 겹쳐져야 되는데 안 겹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선대칭 도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대칭축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거 선대칭이죠. 예, 직사각형은 선대칭 도형이다, 아니다. 예, 선대칭 도형이에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선대칭 도형이에요? 아니에요. 왜요? 대칭축이 없어요. 대칭축이 없다는 것은 접었을 때 그 도형이 완전히 겹쳐지게 할 수 있는 그 선이 없다는 거예요. 접선이 없다. 접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선대칭 도형의 성질을 한번 볼게요. 직선 L이 접는 선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접는 선이라는 것은 대칭축을 의미하는 거죠. 예, 이 대칭축에 대해서 직선 L에 대해서 점 A와 점 B, 점 C의 대응점을 찾아보자 했어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예, 이 선을 따라서 L을 따라서
접는다. 접었을 때 이 B의 대응점, 예, 겹쳐지는 점을 우리가 대응점이라고 하잖아요. B의 대응점은 어디쯤 있을까요? 예, 뭐 여기쯤 있겠죠. 대충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이 L을 따라서 접었을 때 A는 어디에 찍힐까요? 그 대응점이 이쯤 있겠죠. 예, 그리고 C는 이 대칭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L을 따라서 접었을 때 C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전히 여기에 있겠죠. 그 자리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대응점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대응점을 각각의 대응점을 이 다시를 붙여가지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을 때 대충 이게 이 점에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러니까 대칭축을 따라서 접었을 때 왜 B'가 이쯤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지점을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같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축 위에 있는 점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겠죠. 예. 떨어져 있지 않겠죠. 그리고 예, 거리만 같으면 될까요? 만약에 거리만 같으면 된다면 B-를 여기다가 그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이거 아니겠죠. 자, 이 거리만 같은 점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이유는 대응점이 여기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기가 수직이란 얘기예요. 여기가 90도로 만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A-, B-, C- 이렇게 위치 찾았고 그 관계, 대응점과 대칭축과의 관계는 무엇일까 했을 때 점 A와 점 A-는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같은 거리에 위치한다. 같은 거리에 위치한다. 자, 선분 A-는 대칭축과 어떻게 만나요? 예, 수직으로 만나요. 수직으로. 그죠? 예. 그래서 접었을 때, 거리만 같으면 뭐 여기다가 찍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다 찍으면 만나지 않죠. 항상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 대칭축하고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누가? 선분 A-가. 예. 우린 그거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 대응점 찾기에서 A와 A-는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예, 거리에 관한 걸 하나 또 언급해 줘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뭐를 해줘야 돼요? 대칭축과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는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게 선대칭 도형의 성질이 될 거예요. 각 점과 그 대응점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위치에 있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각 점과 그 대응점을 잇는 선분, 그러니까 A, B, C. 사실 C-는 같은 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칭축과 서로 수직으로 만나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죠. 수직으로 만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죠. 예. 요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얘기해줘야 선대칭 도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죠? 9번 선대칭 도형을 그려보자. 그러면 이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이 선대칭 도형도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한번 대충 이걸 L을 따라서 접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D, B, A, C가 어떤 모양이 될까 하는 것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 대충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네. 그걸 이제 한번 수업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점 A로부터 대칭축 L에
어떻게 직선을 그어요? 수직으로 그어야겠죠. 여기 수직으로 그어야 되고 대칭축 반대쪽으로. 예, 왜냐하면 이 대응점은 이 대칭축의 반대쪽에 생기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쭉 그어요. 그 다음에 자, 1의 수선 위의 점 A와 대칭축 사이의 거리와 같은 길이만큼 대칭축의 반대쪽에 점 A'를 찍어요. 예, 이 얘기는 거리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거를 B와 C와 D에다가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대응점 B-C-D-를 찾는다. 다만 C와 D는 대칭축 위의 점이죠. 그러면 그 대응점인 C-D-도 바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C와 C-, D와 D-는 같은 점에 있다. 됐죠? 예. 그런 다음에 D 원래 우리 그림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렇게 돼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선분이 DBAC 순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분을 이을 때에도 D-, B-, B-, A-, A-, C-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점 D, B, A, C 순서로 선분이 연결된 것과 같이 각 점의 대응점도 같은 순서로 선분을 이어줘야죠. 여기가 D, B, A, C 순서니까 예, 선분을 D-, B-, A-, C- 순서로 이어야 해요. 그렇게 하면 선대칭 도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10번은 그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계속 알아볼 건데 우리 사각형 공부할 때 사각형의 종류가 많았죠. 그래서 사각형 중에서 여러 가지 사각형과 관련한 그 선대칭 도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